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국가철도공단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4월 61명을 채용합니다. 일반에서는 5급을 토목 17명, 그리고 이제 보훈을 상당히 많이 뽑죠. 이번에는 아주 보훈을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보훈에서 사무 4명, 토목 4명, 건축 3명, 전기 4명, 통신 1명, 기계 2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그리고 실무직이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직무별 평가가 토목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 어학성적, 자격증 평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은 누구나 국가철도공단의 필기 시험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이 국가보훈처 추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강의를 만약에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보훈에서 국가보훈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에 먼저 등록서부터 하는 게 보훈 대상자, 보훈 대상자들은 기본입니다. 그래야지만 만약에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1년에 3번인가 4번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천을 나는 보훈 대상자인데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회 형평성 채용으로 추천 전형으로 보훈, 장애, 장애는 추천이 아니죠. 장애 이렇게 따로 뽑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훈 대상자로서 그 기업에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보훈 대상자의 추천 대상자라면요 2차 필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2차 필기는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면접이죠. 면접이 보온도 그렇고 장애도 그렇고 뭐 2대1, 3대1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접 때문에 몇 년 걸리는 것이지 면접만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보온과 장애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직은 자기소개서, 경력평가, 기능직, 그다음에 기능직의 운전과 궤도 장비 다릅니다. 예, 궤도 장비 이 기계 쪽에 있어서는 자격증 평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 직렬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적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정성껏 쓰시지 않는다면 부적격으로서 아예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학평가는 사무, 기술 모두 1구간서부터 4구간까지 850점에서 밑에 윗구간이죠, 윗구간. 예. 그리고 일반 가점에 있어서는 한국사 검정 상급 이상이면 5%가 된다라는 거. 자, 자격증은 기사를 갖고 있거나 산업기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기능사를 갖고 있으면은 3%, 2%, 1%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대사항입니다. 사회 형평성, 그리고 자격증, 당사 인턴, 중수기업 근무, 중수기업 근무는 서류 전형에서 2%. 사실 이게 독특하죠.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서류 전형에서 2%를 가점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기본 자격증을 갖고 있고 더 나가서 중소기업 근무 경력까지 있다라면은 서류 전형은 당연히 합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인턴을 보시면 인턴 근무자는 서류의 5%, 그래, 인턴은 서류의 5%, 그리고 필기의 2% 가점을 받는 반면에 우수 인턴자는 서류 면제가 되고 필기를 2% 가점 받는다. 2%라면 이거 합격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적지 않는 점수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2%라면 100점에 2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인성검사 적부평가. 그리고 특징 두 번째는 이전 지역 비수도권 양성평등 채용이 있다는 것. 자, 접수 기간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4월 10일서부터 4월 17일간 일주일간 접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차 필기 전형은 기술직에서 해당 직렬 전공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업기출 능력 평가는 사무직과 기술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전공과 직업기출 능력 50대 50으로 한다.
장애와 보호는 직업기초 능력 100%로 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3차 면접 전형입니다. 일반 보훈 장애 기능, 직업기초 능력 60%, 직무 수행 능력 40%. 자, 두 가지를 본다라는 거. 직무 수행 능력도 본다라는 얘기, 요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은 필기 시험을 60%, 면접 전형을 40%. 참 독특하죠? 필기 시험의 점수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기 시험에서 1, 2, 3점을 갭을 벌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면접 전형에서 1, 2, 3점은 아주 우습게 벌릴 수 있는 점수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결국은 면접을 잘 준비하시면은 필기에서 부족한 점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공을 보시는 분들은 전공을 공부해서 점수를 벌린다. 쉽지 않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전공의 이해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업기초 능력은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또한 기술직은 기술 능력, 이 부분까지 나름의 모듈형 기본 개념을 먼저 공부를 완벽히 해놓고, 그리고 변형된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처럼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직업기초 능력에서 점수를 분명히 벌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국가철도공단은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자기소개서 첨삭까지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은 채용 공고를 놓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 또 하나, PT 발표나 토론, 토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 신문 스터디를 들으시면 분명히 남들하고 차이점을 가져진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필기까지 합격을 못하는 것은 그건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까지 가장 중요한 전형은 3차 면접 전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차 면접 전형 때문에 2년, 3년씩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그러한 면접 준비를 평상시 해놓으신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스터디 그룹방에 가입을 해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신문 스터디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석세스 취업학원은 지금서부터 13년, 만 13년 된 학원입니다. 지금까지 900여 명의 합격생을 이끌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석세스 취업학원은 정부가 살아있고 또한 석세스 취업학원을 이용하신다면 다른 합격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자기소개서입니다. 각 500자네요. 각 500자. 500자라면 적지 않는 글자 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500자에 가깝게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글이 제대로 기승전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의 주도적인 역할로 정보 또는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여 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팀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 맡아서 했다. 그런 경우 종종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개인 또는 팀 프로젝트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식, 문제를 발견하여 개선한 사례. 이 얘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갈등 관계가 만약에 있었다면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팀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팀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창의적인 그 방식을 제시했고 그거를 이해시켜서 결국은 그 창의적인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이행했고 이는 결국 뭐뭐의 가치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입니다. 질문 자체가 아주 쉽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 중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 되게 중요하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윤리적 가치 또한 인지하시고 쓰셔야지만 좀 더 가치 있게 써질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도덕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국가철도공단에서 여러분을 왜 뽑으려고 할까요? 일 시키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생각돼서, 연결해가지고 쓰시면은,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적 가치는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사실 윤리가 뭐고 도덕이 무엇인지 만약에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은 물어본다라면 아마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든지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본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반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활동. 자, 본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전반. 사실 다 글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비슷한지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개인 또는 팀 프로젝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식. 이게 공동체 전반을 위해서 문제를 발견했고 이것이 가치 있게 끝날 수 있다. 자, 4번하고 3번하고 엇비슷하죠. 자, 그래서 공동체 프로젝트라고 얘기한다면 과목별 프로젝트인지 프로젝트 더 나가서는 뭐 공모전 프로젝트다. 공모전을 같이 했던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공동체 이익은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니면 뭐 학생의 활동을 했다. 그러면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동아리에서 회장으로서 아니면 임원으로서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뭐 이러한 소재를 찾아서 서술하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지원하신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 측면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이 얘기는 뭐다? 지원하신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 측면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분야에 국가철도공단에 지원하신 분야의 전문 지식이 뭐가 필요할까 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요. 잘못하면 이거 거짓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적부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발 챗GPT에서 써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떨어지는데 지름길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 또는 경험 측면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했다. 저는 전문 지식을 가지려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전공 부분을 위해서 뭐 스터디 구성을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전공에 있어서 실험에 좀 더 심화시키려고 실험에 저는 항상 전념할 수 있었다.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직무 교육이 부족해서 직무 교육 480시간을 이수했고 360시간을 이수했고 직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땡큐죠. 바로 그냥 접목해서 쓰시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인턴 하신 분들, 인턴 나름의 전문 지식 또한 경험 측면에서 저는 인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었고 등등등등등.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기여되겠습니까? 직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는 기사를 넘어서 기술사까지 취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기술사를 취득했을 때 입사 후에 이 일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질문서부터 국가철도공단은 상당히 제너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어떤 경험을 접목시킬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철도공단 자기소개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국가철도공단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